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든 임대를 하든 그 순간에 정말 큰 목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뭐라 그럴까,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고급 자동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 토크 주제에서는요, 조금 공격적인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고급 자동차 불호하다, 가랑이 찢어진다라는 주제로 오늘 제 토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우리가 이제 뭐 동문회나 여러 가지 모임을 나가게 되면은 고급 자동차를 가지고 온 사람을 보게 되면 참 부러운 시선으로 보게 되고, 야, 너 좋은 차 샀다 라면서 찬양하는 게 사실 현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차를 부러워하고 그 자랑을 듣다 보면은 자기도 그런 멋진 차를 사고 싶다라는 마음을 다지는 게 현실이죠. 그런데 그러한 부러움 뭐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부러움 수준에서 그쳐야지 현실에서 직접 본인이 그 고급 자동차를 살 경우에는 재테크 자체가 갈기갈기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특히 20대 분들이 그런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20대 때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친구 있으면은 부러워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뭐 그때는 뭐 20대라고 해봐야 뭐 차가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30대가 넘어가게 되면은 소득 수준 격차도 크게 벌어지고 자산 규모도 벌어지면서 어떤 동창회나 모임 나가면은 최고급 외제차를 몰고 동창회에 등장하는 그러한 친구들도 하나 둘 늘어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불과 4, 5년 전, 뭐 20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당구장에서 같이 짜장면 먹고, 그리고 뭐 파전집에서 막걸리 먹고 했던 그런 친구가 갑자기 뭐 크게 성공했다고 그러면서 외제차를 타고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당장 본인도 그 차를 사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게 사람 마음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뭐 단순히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모임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실제 그 외에도 이제 SNS에서도 많이 보게 되죠. 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블로그나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외제차를 자랑하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를 이용해서 자신이 부자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인 경우도 허다했어요. 그런데 은근히 그런 자랑에 넘어간 경우가 많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고급 자동차에 대한 선망이 크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그렇게 SNS에 자랑하고 자신의 고급차를 몰고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홍보용으로, 사기꾼 아니더라도 홍보용으로 쓴다 한다면은 뭐 리스비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홍보 효과가 크면은 뭐 부담은 없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외제차 몰고 다니면서 매달 1,000만 원씩 리스비가 나가지만 그에 따른 홍보 효과로 매달 1억씩 번다라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그게 뻔히 마케팅이다, 그게 뻔히 눈에 보이죠. 하지만 아직도 저거 뻔히 마케팅이야, 저거 장사 속이야 라고 하지만 부러운 마음에 뱁새가 황새 쫓아간다고 자신도 무리하게 고급 자동차를 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어서일까요? 우리가 자동차 관련한 카페나 또는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게 되면요. 내가 연봉이 얼만데 자동차 뭐 사야 돼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뭐 답들이 막 달립니다만 은근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신의 연봉 이꼴 자동차 가격.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았습니다. 즉, 연봉이 2천만 원인 분은 2천만 원짜리 차를 사라. 3천 원 3천, 4천 원 4천, 5천 원 5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 공식 그대로 자동차를 구입하게 될 경우에는요. 자, 재테크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모으고 불리고 지키는 관점에서 모든 단계에 매우 불리한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재테크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자동차 구입 자체는 철저하게 비용과 손실입니다. 중고차 팔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 우리가 차 새로 사서 몰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해서 감가상각이 발생하잖아요. 자, 내용 연수를 몇 년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 보통 이제 5년 정도 타면은 신차 구입가의 한 절반 정도로 가격이 하락하지 않습니까?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연봉이 5천인 사람이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5천인 사람은 5천짜리 차 사세요. 자, 그렇게 해서 5천짜리 차를 샀다고 칩시다. 자, 그렇다면은 5년 정도 지나면 감가상각돼서 2,500만 원이에요. 자, 특히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첫 1, 2년 차에 감가상각이 확 떨어지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5년 정도 지나면은 연간 500만 원 수준의 감가상각비가 5년 동안 사라진 셈입니다. 2,500을 5로 나눠서. 자, 그렇다면은 자, 이 수준은 자신의 연봉의 10% 수준인 것입니다. 자, 연봉의 10%, 부담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 만약에 그 돈 중에 일부라도 재테크에 활용을 한다면요. 조금이라도 더 모을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비싼 차를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싼 차를 산 만큼 소비도 커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친구가 같이 탔어요. 그러면 친구가 야, 네 좋은 차 사는데 밥 한 끼 사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이 폼이 있지. 또 비싼 차 몰고 다니는데 여러모로 은근히 소소하게 돈들이 나가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조금이라도 스크래치 나면 이거 스크래치. 조금이라도 흠이 나면 바로 수리 가고 여러 가지 돈들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수준을 좀 많이 낮추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테크를 생각한다면 연봉의 50% 수준으로 자신의 자동차 수준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봉 이꼴 자동차 가격으로 자동차를 살 게 아니고 그 연봉의 절반 수준을 맥시멈으로 생각해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5년 감가상각 감안했을 때 연봉의 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죠. 이 정도면 좀 그렇게 큰 부담은 없게 됩니다만 연봉 이꼴 자동차 가격이다. 그럴 경우에는 자신의 연봉의 10% 수준의 자동차 가격이 매년 감가상각된다는 거. 이뿐만 아니죠.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 어쨌거나 그 자동차 수준에 맞는 소비가 본인 스스로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자동차 구입은 재테크의 가장 큰 독이라고 할 수 있겠고, 최근에 보게 되면은 뭐 리스나 또는 할부나 해가지고 젊은 분들이 자신의 월급을 그 리스나 할부금에 딱 맞춰서 자동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제는 월급이 다 자동차 할부금이나 리스로 나가니까 생활이 궁핍합니다. 휘발유 값도 아마 없을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은 카드로 맞고 생활하다가 이게 한도까지 한계에 다다르다 보니까 자동차를 팔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감가상각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자동차 푸어,
카푸어인 분들이 요즘 은근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라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그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러워하고 내 친구 엊그저께까지 나랑 같이 짜장면 먹으면서 당구 치던 그런 친구였던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나보다도 못난 애인데 뭐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 절대 자신이 그 자동차를 사려고 행동으로 옮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을 넘어선 자동차 구입은 결국은 빚만 만들게 되고요. 요즘은 카푸어 예, 분들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 부분만 조금 조절하고 절제하게 된다면요. 재테크 성과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특히나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동차를 구입하는 순간부터 해서 뭐 할부금 나가는 것도 있을 테고 할부에 따른 이자 비용 그리고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그리고 좋은 차를 사면 더 많이 부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갈 거고 씀씀이 그리고 자산가치 감소에 따른 감가상각비 등등 예, 오히려 애물단지로만 남을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하시면서 내가 제대로 재테크해 보겠다 하신 분은 자동차부터 첫 단추가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부터 제대로 관리하시고 그리고 지금 내가 생각해도 예, 소득에 비해서 좀 과한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 생각되시는 분은요 예, 조금 냉정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10수년 전에 예,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빚에 쪼들리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도 차는 몰고 다닙니다. 좋은 차를. 그래서 좀 냉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가 야 성수야 재테크 나 이런데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 차부터 팔아라 라고 했지만 그 친구는 안 팔았어요. 뭐 결국 그 이후의 스토리는 여러분들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자, 차 첫 단추니까요. 잘 판단하셔서 재테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마이카를 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러펀드의 재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 올려드리는 재토크 투자에 그리고 돈 관리, 재산 관리에 도움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 주말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